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하고 이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 한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 부양책으로 사회 기반 시설에 2조 2,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그 재원은 대기업들의 세금을 올려 충당하겠다라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제시했다가 이 공화당의 강력 반대와 민주당 일부의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네, 사회 인프라 방안인데 제목도 잡스 플랜이라고 일자리 플랜이라고 붙였고요. 네. 또 이것이 인프라에 사실은 뭐 한 2조 2,500억 달러치를 8년간 투입하겠다고 발표해놓고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교량 같은 데는 1,150억 달러만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세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하. 당연히 뭐 상당히 말도 듣죠. 공화당에서는 뭐 한 5% 내지 7% 외에는 완전히 다른 데다가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아하. 말만 사회 인프라지 전혀 그렇지 않고 네, 네.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결사 반대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치 매커널 공화당 상원 대표가 한마디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트로이 목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는 것인데 네. 세금을 올리려고 말만 번들하게 이제 사회 인프라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지 네. 사회 인프라를 구축이나 또는 개보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른바 민주당의 진보 아이젠더만 잔뜩 끄집어다가 놓고 또 한 가지 뭐 공화당이 이제 맨 처음부터 결사 반대하고 했던 것이 증세안을 거기다 집어넣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조 2,500억 달러를 8년간 투입하는데 그 재원을 대기업의 그 법인세를 올려서 15년간 걷어들이면은 그 돈을 다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한 푼도 이제 다른 데서 끌어다가 이제 쓰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대기업들의 이제 세금만 올려서 이것을 충당하겠다고 제시를 했으니까 이 공화당이 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반 시설이 도로 2만 마일, 교량 만 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네. 8년간에 걸쳐서 2조 2,500억 달러, 8년간이라 그러면은 뭐 10년을 치더라도 1년에 2천억 달러 조금 넘게 투자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경기부양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최근에 한 것이 이제 1, 2년 안에 지금 1조 9천억 달러를 투입해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데 한 해에 2천억 달러 투자해갖고 무슨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부양책도 안 된다. 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엉뚱하게 노년층 홈케어에 4천억 달러, 또 백신 저장 같은 데에 3천억 달러, 이런 데는 오히려 또 사회 기반 시설 개보수보다도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전기차에는 1,740억 달러, 이거는 양쪽에서 조금은 뭐 이해를 살 만한 것인데 역시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결사 반대가 더 강해지는 거는 일단은 뭐 증세안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이건 좀 아닌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세금을 올리려는 함정으로 공화당이 결사 반대하면은 지금 이것을 연방의회에서 결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거든요. 지금 백악관 바이든 백악관과 지금 백악관의 강요들이 일제히 아직도 이제 이 증세를 통해서 2조 2,500억 달러를 8년간 투입해서 이제 사회 기반 시설 일자리에도 한 5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이른바 현장 세일 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아무리 해더라도 결국은 공화당의 결사 반대면은 이제 민주당이라도 똘똘 뭉쳐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 여름에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백악관의 계획은 어려워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배학관이 사실 이 인프라 방안을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걸 두 개로 쪼갠 겁니다. 네. 1차는 사회 인프라, 말씀드린 대로 2조 2,500억 달러를 8년간 투입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하고 세금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세금 인상안을 포함시키면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상원의 60표를 넘길 수도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것을 초당적 지지로 최종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반응으로 봐서는 현안대로 지금 본안대로라면 턱도 없는 소리가 같이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제 민주당만의 힘으로도 가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민주당의 똘똘 뭉쳐도 지금은 올 여름에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50표로 상원의 50표로 가결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예산조정법, 이 미국 구조법안처럼 그렇게 하려면 한 회기년도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0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해서 경기부양책인데 지금 그때까지 미뤄진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차와 2차를 불로 나눈 것이고, 사회 인프라 방안은 사실은 양당이 다 지지할 수 있는 초당적인 이슈만은 분명해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그 재원을 모두 세금 인상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공화당이 아주 결사반대할 수 하도록 그런 빌미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아서 대학관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벌써 물 건너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4월 하순에 2차 인적 인프라 방안도 한 1조 달러 이상 투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요거는 아예 민주당의 독자 가결로 이 한 회기년도에 한 번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독자 가결을 할 그런 채비 목표를 지금 세워놨습니다만은 1차가 어그러지면은 2차도 그 마음대로 이렇게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 인프라 방안은 좀 대폭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모로 다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 여름에 초당적 가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10월 1일 이후에 민주당만의 힘으로 또 독자 가결하든지, 현재 제시하는 안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우선 사회 인프라를 방안을 대폭 축소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이나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이제 정말로 사회 인프라 방안으로 얘기해서 사회 기반 시설, 이 공화당도 자기 지역구에 공사하겠다는, 국책공사를 하겠다는데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초당적 지지를 얻으려면은 3분의 1 정도로 좀 대폭 축소해서 우선은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7,500억 달러 수준으로 공화당이 지금 1조 달러를 넘는 거에 굉장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7,500억 달러로 좀 줄이는 대신에 기간은 경기부양에 걸맞게 조금 8년간의 시행한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경기부양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좀 단축해서 한 4년 안에 이것을 이제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플랜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싱턴 정치권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도 모든 계획은 8년 이상 안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재선에 활용을 하려고 네.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정치적 이유라 또 4년으로 이제 땡겨서 할 때는 조금 바이든 측근들은 좀 싫어할 텐데요. 이제 현실성을 높이려면은 아마 상당한 이제 축소라는 것은 아까 이제 공화당 지적대로 정말로 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 또 전기차까지는 가능하더라도요. 요런 보면 실질적인 거를 좀 담아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요. 리차드 닐이라는 하원 세입위원장, 이게 상당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러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민주당 의원입니다만은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도 바이든 플랜이 아주 대폭 변경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제 우선은 이 사회 인프라 방안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재원 마련 방안도 이거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금의 대기업의 법인세를 지금 현재 21%로 돼 있는데 28%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것에 최저세를 15%는 매기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15년 동안 걷어들인다라면은 세금 인상, 대기업 세금 인상만으로 하더라도 2조 2,500억 달러를 그대로 다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지금 바이든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기업 법인세만 올린다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팬데믹 때문에 가까스로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금을 또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대기업의 그 경제 활동을 또 위축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일자리나 다른 데로 다 파급이 되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가솔린 세금을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기차 이런 데다가 집어넣는 게 어떠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가솔린 텍스가 갤런당 18.4센트라고 합니다. 요거를 좀 더 올리는 방안도 벌써부터 나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저는 이제 이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봤는데 그게 사실은 빠졌었거든요. 지방 주정부나 로컬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토록 하는 겁니다. 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에 대한 이자돈만 한 7% 정도의 이자돈만 연방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지금 전면 재검토해달 그런 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밀어붙일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마저도 아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결국은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 이른바 그 잡스 방안, 일자리 방안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만은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잠깐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10월 이후에는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초당적인 지지로 사회 인프라 방안, 1차 방안이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둘을 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10월 달로 미뤄지는 대신에 51대 50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가능한 예산 조정법안에 한 번만 이제 적용을 해서 10월 1일 이후에 독자 가결하려면은 1차와 2차를 묶을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는 이미 나온 대로 그 사회 인프라 방안이고 그것도 대폭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2차가 이제 인적 인프라 같은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은 메디케어를 65세에서 60세로 내리는 방안. 그 다음에 지금 오바마 케어를 이미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헬스케어라든가 인적, 개인의 미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더 거기다 놓고 잘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아마 또 4차 지원금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4월 하순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둘로 나눠서 하려는 것을 다시 원안으로 돌려서 하나로 이제 뭉치게 되면은 사회 인프라 방안도 좀 축소를 하게 된다라면은 1조 달러 또 이하 그 다음에 이 인적 인프라 방안도 한 5천억 내지 한 7천억 달러 정도로 좀 좁혀서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구조계획법과 비슷한 그런 규모의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수용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도 공화당의 지금 지지를 받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게 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금 인상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공화당의 지지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나 어디에서 이제 조금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세금 인상안을 일부라도 미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회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를 규모를 약간 축소하는 대신에 증세안도 조금 줄여서 요것을 놓고 10월 1일 이후에 독자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추정 법안에 이것을 룰을 적용시켜서 그대로 강행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3월 달에 이번엔 승인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 구조법에 따른 그런 이 경기부양책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경기부양책 아마 미국민 또 4차 지원금도 이때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이 10월 1일 이후에는 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 길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